안녕하십니까. 김용욱 박사의 건강주치의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미입니다. 네, 제가 아주 재미있는 통계 결과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23년 동안 추적해서 종합 분석한 내용인데 네. 전 세계 인구 중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몇 %나 될까요? 글쎄요. 그래도 한 30% 되지 않을까요? 틀렸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4%뿐이고요. 그 30%는 5가지 이상의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건요. 네. 이 30%,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65세 이하가 무려 81%나 차지한다라는 놀라운 네. 사실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환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환경이 오염되고 무한 경쟁 시대라서 늘 이렇게 촉각이 곤두서 있고 정신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저도 네. 왠지 공감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 질병, 주요 질병들이 있는데요. 바로 요통이라던가 관절염 등의 이 근골격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정신질환, 또 약물 남용 장애 등이 또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네, 많이 알면 알수록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김용욱 박사의 건강주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까? 네. 네, 평소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늘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02-557-7272번으로 방송 중에 연락을 주시면요. 김용욱 박사가 그 궁금증들을 속 시원히 해결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증 해결사죠. 김용욱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보타이를 하고 나오셨네요. 네. 자, 근골격계 질환하면 사실 우리가 네. 움직이는 데 필요한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이런 질환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 다양한 분석이 다 가능할 텐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또 반면에 과거의 시대에 비해서는 육체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농경 시대에 노동을 하고 그 자연 속에서 일을 하던 그런 노동 동작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사무직으로 많이 가면서 이 음식이나 이런 섭취나 영양 상태는 좋아지는 반면 노동에 해당하는 근골격계의 그 정상적이고 좋은 활동들은 많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근골격계 질환들 중에서 또 발병률이 높은 질환들은 뭐가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워낙 다양해서 그걸 다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텐데요. 그래도 부위별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저같이 그 정형외과 의사들한테 많이 오는 대표적인 부위를 얘기하면 무릎과 허리고요. 또 모든 관절이 다 흔하기 때문에 무릎에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인대파열, 또 허리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목 디스크 혹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그 외에 발목이나 손목에 있는 인대 파열,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척추나 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전화가 네. 왔다고 하네요. 일단 연결된 전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 사는 사람인데요. 네. 울산에 사시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저기 59이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양쪽 팔꿈치가 아프거든요. 양쪽 그런데 팔꿈치가요. 엘브라고, 예. 예. 병원에서 저기 진단하기는 엘브라고 하는 거 같는데 안쪽으로 다 이렇게 아파요. 팔꿈치 안쪽으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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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아픈 구체적인 증상이 있습니까? 이제 일을 안 할 때는 안 아픈데요. 네. 일을 조금 하다 보면 그 양쪽 팔꿈치가 아파서 조금 힘들어요. 일하기가. 어떤 일을 하세요? 실례지만. 조금 힘든 일을 해요. 손을 많이 하는 마사지. 마사지 업을 하신다. 예. 야, 그럼 많이 늘 이걸 힘드셨겠네요. 계속 쓰고 계시니까. 네. 예, 잠시만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네, 아주 지금 이걸 이제 소위 큰 부류로 하면 의학 용어로 얘기하면 과사용에 의한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직업상 또 이 손을 많이 써야 되는 분들이 나 무리한 건 안 한다 하면서 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날 한 번에 생겼다기보다는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생긴 겁니다. 그 중에서도 팔꿈치 안쪽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동작 중에서 이렇게 주먹 쥐는 거, 이렇게 쥐어주는 거, 눌러주는 동작, 그리고 이 손목을 이렇게 구부려주는 데 사용되는 힘줄이 많이 사용되는 게 그 힘줄이 이 팔꿈치 안쪽에 붙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거기에 있는 힘줄과 인대가 찢어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잘 치료받으셔야죠. 잘 치료받는데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계속 아픕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냐면 이렇게 구부리고 사용되는데 사용되는 힘줄이 뼈에 붙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져서 뜯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팔꿈치 위에 있는 뼈하고 아래에 있는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라는 고무줄과 같이 아주 질긴 인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찢어져서 해져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 부위를 해결해야지 해결이 되는데 프롤로 치료라는 걸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 치료라는 게 팔꿈치 안쪽에 이제 엘보라는 건 이 팔꿈치의 영어로 엘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경우를 의학용어로는 이제 흔히 골퍼스 엘보라고 그래서 골프하는 사람들이 잘 다친다는데 골프 안 하는 사람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인대와 힘줄이 찢어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찢어진 부위에 자극 용액을 주사해서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워서 회복이 되면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프롤로 치료의 그 특징과 그 강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무리했으니까 일하지 마세요. 그럼 일하지 않는다고 이게 회복이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찢어진 채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을 하시면서도 프롤로 치료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저도 그 수술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해서 여러 가지 팔을 쓰다 보니까 이 팔꿈치에 있는 힘줄하고 인대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수술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프롤로 치료를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다 나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프롤로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프롤로 치료를 유익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고려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과사용 질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업이시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계속 하셔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예. 네. 네. 자, 자. 도움이 되신 것 같고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욱 박사와 직접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연락처 하단에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02-557-727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 상담원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롤로 치료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네. 궁금합니다. 어떤 치료이고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 건지 소개 좀 네. 해주시죠.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많은 질환을 겪죠. 또 직업상 어쩌다 할 수 없이 과도하게 사용되다가 손상을 입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그렇게 손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충분히 그거를 능가할 회복할 힘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회복할 힘이 깨어진다면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프롤로 치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 이 고장이 났을 때 그걸 회복하려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전자의 치료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자극 용액을 사용해서 고장난 원인 부에 주사를 놔서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워주는 것을 프롤로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극 용액이라는 게 아주 다양한데요. 이건 제약회사에서는 약품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극 용액인데요.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면 덱스트로스, 소디움 모르게이트, P2G 이런 다양한 자극 용액을 사용해서 고장난 부위에 주사를 놨더니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이 깨워지는 거죠. 근데 그 주사를 놓으면 그 자리에서 무슨 진통 효과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아주 그 세포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 자리에 세포가 몰려오는데 그 혈소판이라는 게 몰려와요. 그러면 그 혈소판 속에 성장인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인자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종의 구조신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으면 누군가 도와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구조신호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구조신호를 보고 초기 단계의 세포로서 섬유화 세포라는 게 몰려옵니다. 그러면 섬유화 세포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세포로 바뀌는 초기 단계의 세포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목을 삐어서 인대가 찢어졌다 그러면 그 고장난 부위에
자극용액을 주사하면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이 깨워지면서 그 섬유화 세포가 그 자리에서 연골이 고장났으면 연골, 인대가 고장났으면 인대, 힘줄이 고장났으면 힘줄로 회복하게 하는 게 프롤로 치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아픈 부위에 이렇게 자극 용액을 주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주사처럼 아픈 부위 한 곳에 탁 이렇게 한번 맞으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이제 제가 그 용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가다듬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물론 아픈 부위가 어디다라는 것도 의사가 잘 파악을 해야 되지만 아픈 부위에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아프게 했던 원인 부위를 치료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정확한 그 원인 부위를 치료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옛날에 그 전자오락 할 때 이런 뭐 맞추는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 네네. 모양이 안 맞으면 아무리 해도 맞춰지지가 않잖아요. 돈 떠넣어야 돼요, 저렇게.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있던 자리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프롤로 치료라는 것도 자극 용액을 원인 부위에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치료하면은 회복되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진통제를 넣는 건 전혀 아니고요. 통증과 이상을 일으켰던 원인 부위에 전체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목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그 인대가 찢어진 데가 있어요. 그럼 이 인대가 찢어진 그 원인 부위를 골고루 자극 용액을 주사하면 우리 몸속에 치유 반응이 자극되면서 회복되게 하는 게 프롤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관절 부위나 또는 척추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557-7272번으로 연락 주시면 방송 중에는 김용욱 박사가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회복한 환자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네. 자, 50세 남성분인데요. 2년 전 뼈가 올라왔다고 깎아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킬레스 건염 진단을 받고 대형 병원 족부 클리닉에도 5번에서 7번 가봤는데 계속 아픕니다. 7, 8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해봤는데 아프기만 하고 낫진 않아요. 이런 배신감 들거든요. 프롤로 치료 도움이 될까요? 하셨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 실망할 만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사업도 잘하고 젊으신 분이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약점이 소위 말하는 아킬레스건이에요. 네. 그 아킬레스건 자체 정말 병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병이 생기면서 아킬레스건이 뼈에 붙는 자리에 뼈도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아킬레스건과 뼈가 고장 난 거다. 그래서 온갖 치료를 해도 안 되니 이제는 수술합시다 해서 그 뼈를 잘라내고 뭐 하는 복잡한 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뒤꿈치가 아파서 운동 잘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산책하는 것도 힘들고 뭐 운전할 때 이 발 뒤꿈치 이렇게 페달 누르면서 그것도 힘들다 그러고요. 이제는 뭐 산에 가는 것도 못하고 뭐 쩔쩔매는 거죠. 그리고 네. 이분이 오셨을 때 사진을 찍은 걸 제가 한번 찍어서 비교를 하니까 실제로 수술을 해가지고 양쪽을 비교해 보면 한쪽엔 뼈가 있는데 저긴 뼈를 깎아내가지고 없어요. 네. 없어가지고 그 자리가 이렇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고도 아프니까 뭐 좋다는 거 이것저것 따라하면서 다 해봤는데 계속 도움이 안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분을 제가 초음파로 이렇게 보니까 그 아킬레스 힘줄이 그냥 아주 굉장히 부어 있고요. 저기 이렇게 횡으로 화살표 한 데는 뭐냐면 수술한다 그러면서 수술실이 들어간 게 초음파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해도 안 낫고 저걸 해도 안 낫고 뭐 운동하라는 거 무슨 신발 신는 거 뭐 하는 거 다 해도 안 나니까 굉장히 아주 실망이 많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프롤로 치료를 하면서 한 번 치료하고 나서 발바닥이 많이 낫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 종아리 아직 당기는 게 있긴 하지만 굉장히 편해졌네요. 운전은 뭐 지금 별로 안 힘들게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2번 치료하니까 운전할 때 아픈 거 거의 없고 이제는 일주일에 1번 정도만 아프지 그렇게 안 아파요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치료하니까 이제 안 아프고 나 수술한 부위도 괜찮고 이제 골프 다시 시작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음파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아킬레스건 힘줄 부은 게 싹 가라앉았어요. 네. 네. 그전엔 이렇게 아주 같은 자리에서 이 초음파로 찍어보면 힘줄이 이렇게 부어있던 게 쑥 가라앉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회복된 지 지금 4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의 약점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네. 이 아킬레스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 자리가 고장이 나면은 모든 생활이 힘듭니다. 우리가 걷지 않고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회복됐고 수술하고도 아팠지만 잘 회복돼서 지금 잘 지내고 그게 또 일시적인 게 아니라 4년 지났지만 계속 괜찮았던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네. 또 궁금한 게 이미 네.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또 다른 뭐 수술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수술이라는 게 수술을 뭐 애초에 그 계획에 의해서 2번, 3번에 나눠서 하는 거면 관계가 없는데 네. 수술을 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2번째 수술, 3번째 수술할 때는 아무래도 그 수술이 반복될 때마다 수술의 성공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3번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난 수술까지 해도 안 낫으니까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물론 수술은 절대 무조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수술하고 아픈 경우에도 이 프롤로 치료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킬레스건 힘줄 수술하고 아팠던 분도 프롤로 치료해서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했다 해서 아프다 할지라도 프롤로 치료로 도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와 수술은 정반대가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수술을 했지만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하셨던 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프롤로 치료가 도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계속해서 환자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환자분 58세 여성분입니다. 여러 대형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겁이 나서 안 했어요. 수술을 안 하고 버티면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이제는 아파서요 잠도 못 자요. 15년 전에 디스크 진단받고 수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허리도 너무 아픕니다. 프롤로 치료 도움 될까요? 하셨던 환자분이세요.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60은 안 되셨는데 우선 무릎이 굉장히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하라는 얘기를 10년 전에 들었으니까 이제 40대 후반에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오래됐다는 뜻이죠. 거기에 허리도 아프죠. 그것만 있지 않고 손가락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굉장히 힘드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을 때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미 관절염이 심합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뼈 사이가 이렇게 그냥 거의 다 있어요. 붙었네요, 이분은. 네. 그러니까 뭐 이미 10년 전서부터 인공관절 수술하세요, 인공관절 수술하세요라고 권유를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무섭고 난 아직 젊은데 이러면서 피하다가 프롤로 치료 얘기를 듣고 찾아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허리에도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선 무릎 치료하면서 보면 그 사이가 조금씩 이렇게 여유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로만 또 끝난 게 아니라 이분 허리가 아파서 쩔쩔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전과 치료 후를 통해서 무릎 치료가 되면서 자신을 얻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쩔쩔 매는 거예요.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러죠.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여러 뼈 사이가 이렇게 다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자세히 얘기할 땐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 여러 마디가 협착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걸 MRI를 찍어보면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신경질환 구멍이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주 심합니다. 이 횡단면에서 보면 아주 처참할 정도로 심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잘 눕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프롤로 치료하면서 한 번에 난 건 아니죠. 몇 번 반복하면서 치료하더니 그전엔 바로 눕지도 못하는데 누워요. 이제 잘 누울 수 있고 걷는 것도 훨씬 편해졌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오래된 손가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심하게 아팠던 것이 잘 회복되고 뼈 사이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반면에 아주 그 허리 회복된 건 굉장히 극적입니다. 저희 보면 뼈 사이가 아주 좁아져 봤던 것이 아주 커브가 달라지고 그 간격이 넓어졌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 지금 표시한 마디가 다 아파요. 아유. 다 아파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심하게 아픈 겁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옛날에 그 할머니들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예. 모든 손가락이 다 관절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무릎 치료하고
인공관절 수술 안 하고 잘 지내고 계시고 허리 협착증 심했는데 치료하시고 잘 지내고 계시고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도 프로 치료하고 잘 지내시고 이제 저 남편하고 같이 골프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지 이분도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이 아픈 분들도 프로 치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걸 소개해드린 그런 사례에 해당됩니다. 네, 참 다행이네요. 예. 네. 그런데 또 아무래도 이 주사요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 사례들을 계속 보여드린다 해도 네. 네. 가벼운 증상만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약간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저도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서 비수술요법, 수술요법. 그래서 심하지 않은 비수술요법만 치료하고 너무 심하면 수술요법으로 넘기고 수술요법에서도 안 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술요법, 비수술요법은 서로 보완적인 면이 많아요. 그리고 비수술요법은 워낙 다양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 프롤로 치료는 아주 심한 환자에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분들도 그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아주 심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움을 드렸죠. 그래서 프롤로 치료는 심하지 않은 병만 치료한 건 아니고요. 아주 심한 병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물론 수술을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수술이라는 치료 방법도 있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도 프롤로 치료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더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김용욱 박사의 건강주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많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코너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는 건 그런 같은 네.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은 김용욱 박사에게 직접 여러분이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다시 알려드리죠. 02-557국에 7272번입니다. 02-557-72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사시는 몇 세 누구신가요? 인천 부평에 사는 48년생 윤은자입니다. 48년생이시면 67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또 어디가 또 편찮으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전 다른 게 아니고 네. 허리가 협착증이 너무 이제 아파가지고 네. 참을 수가 없이 아파서 일단 수술을 했었어요. 네. 수술을 하고선 보는데 이 텔레비 프로가 나오길래 수술하고 난 이 환자들한테도 무슨 치료 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전화 한번 했었죠.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수술하고 증세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수술하고 나서 막 다리 땡기고 아프고 이제 엉치뼈 같은데 이제 아픈 거는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 6개월째 접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다리가 네. 그러니까는 이 엄지 발가락서부터 이 발가락 하면서 찌릿찌릿 아직 저리면서 네. 다리에 감각이 좀 둔하면서 힘이 없어요. 네. 뭐 제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그 수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협착증이라고 수술했는데 쇠를 안 박은 거 보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째고 가장 많이 눌리는 부위에 그 디스크라든지 일부 물질을 제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보다는 난데 아직도 이 한쪽으로 이렇게 저린 게 많고 아프다, 이런 땡기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지금 제일 심한 부위는 수술해서 일부 없앴지만 그 원인 부위를 다 회복시키지는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술을 크게 해야 되고 또 회복하는 데 힘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 부위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지주대로 또 쇠를 박아야 되고 쇠를 박을 때는 쇠 박는 데 따른 장점과 단점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적게 째고 적게 떼는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협착증이 있고 회복이 안 된 부위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아프신 분들도 이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그 고장난 부위 또 척추에 그 디스크가 생겨서 관절염이 생기면서 신경질환 구멍이 좁아진 그 부위들을 골고루 치료하시면 지금 한쪽 다리로 아프고 땡기고 저린 것들이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안 한 상태에서 오셨으면 치료하기가 훨씬 더 쉽지만 수술했다 하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왜 쇠를 넣냐 안 넣냐 하고 여쭤봤냐면 쇠를 넣었다 그러면 쇠가 들어간 부위는 프롤로 주사 치료로 그 부위를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쇠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쇠가 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수술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다른 분보다 치료받기가 더 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하신 거에 대해서는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고 원인을 해결하는 유익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고려하시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머니 프롤로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받으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그렇게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나 덧붙이자면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회복 단계, 한 6개월이 지나면은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 기다려보시고 더 통증이 심해지면 프롤로 네. 치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관절 통증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이 온몸이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돌리는데 어디 좀 쑤시고 결리고 뻐근하고 아프다 하시는 분들,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02-557국에 7272번, 02-557-727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 전문 상담원이 방송 후에는 또 대기하고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환자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43세 여성분이신데요. 팔꿈치가 아파서 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가벼운 물건을 드는 것도 힘들고요. 주먹을 쥐는 것도 힘들어요. 병원에서 팔꿈치에 석회가 끼었다고 합니다. 프롤로 치료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게 아주 이제 흔한 그 사회에서 말하는 무슨 엘보라고 그러죠. 테니스 네. 엘보라고 그러는데 꼭 테니스 안 하는 사람도 잘 생기는데요. 이제 의학용어로 얘기하면 이 외측 과염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힘줄하고 인대가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셨을 때 아픈 지가 한 6개월 됐고 이것저것 다 해도 난 안 낫는데 이분 그거 재밌어요. 친정 엄마가 이곳에 와서 치료하고 무릎하고 허리 치료하고 낫는 걸 보고 나도 좀 치료해야 되는데 이건 낫나요?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 오셨을 때 초음파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힘줄 팔꿈치에 있는 인대하고 힘줄이 이렇게 찢어져 있고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일부는 그 석회로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프롤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롤로 치료하니까 한 3번 치료하고 이제 안 아파서 치료 안 해도 됩니다 할 정도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주먹을 못 줬는데 이제는 주먹 줄 수 있고 물건 들을 땐 그전에 막 힘이 들어서 아팠는데 이제 무섭지 않아요. 주방에서 맘 놓고 일해요 하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 화면에서 보면 치료 전에는 까맣게 거기 빈 데가 있었는데 그다음엔 그 자리가 이렇게 채워졌고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전엔 이 힘줄이 이렇게 얼키설키 설켜 있는데 이제는 아주 가지런하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얘기하는 테니스 엘보, 그냥 일반인들은 줄여서 엘보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프롤로 치료로 도움을 드렸던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테니스나 골프처럼요. 이런 엘보로 고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고 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감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롤로 치료를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인들이 바쁘시니까 직장을 다니든지 혹은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면은 나 그 전후에서 일 못하고 회복하느라고 그만둬야 되고 뭐 이런 부담감들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하고 또 회복되는 게 어떤가 하고 인터넷 뒤져보면 또 겁나는 얘기들 들어보면 막 당황하다가 이게 한 4주에서 6주에 한 번씩 치료하면 부담이 적다 하면서 찾으신 분들도 상당히 있고 실제로 또 평상시 일을 허용하면서 치료하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네. 자, 프롤로 치료, 당뇨나 뭐 지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가능할까요? 치료가? 그럼요. 예. 물론 당뇨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당뇨가 없고 건강하면 더 좋겠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분들도 프롤로 치료에 방해가 되지 뭐 금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병이 있는 분들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좀 더 많이 받고자 시간을 좀 더 뺐습니다. 나도 네. 프롤로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김용옥 박사에게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중에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리죠. 02-557국에 7272번입니다. 02-557-727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나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곡동에 사는 우dom하예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3세요. 네. 63세.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턱관절을 좀 어떻게 좀 어디요? 어디? 턱관절이요? 여기요, 턱관절? 턱이요. 턱. 네. 여기요. 앞관절 여기 같이. 예. 네. 네. 이게 딱딱한 거 같은 거 많이 씹으면은요. 네네. 입을 크게 벌리기도 아프고 딱딱 소리도 나고 그래요. 아, 소리도 나고 크게 벌리지도 못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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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 전에 병원에 가서 혹시 진단을 받아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아, 가보신 적은 안 없으시고요. 가보셨고요. 네. 머리가 아까 멍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머리가 멍하고 무거워지고? 머리 멍한 거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많이 씻고 입을 많이 크게 벌리면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 뒤로는 밥 숟가락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아니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게 살면서 입을 그렇게 크게 벌릴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기가 불편할 정도세요? 상추 쌈 같은 거 먹을 때 입 크게 벌리잖아요. 네, 그렇죠. 아 예. 그래요? 네네, 그럴 때 알겠습니다. 하고 또 딱딱한 거 많이 씹을 때 하고.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아주 그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입이 안 벌어지는 거를 당사자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입을 크게 벌릴 때 이 손가락 세 개는 들어가야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흉하지만 제가 흉내를 내면 해서 이 손가락 세 개가 입속으로 쑥 들어갈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 사모님은 손가락 세 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추쌈 같은 거 먹을 때 입을 쫙 벌리고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부담되는 거죠. 그리고 딱딱한 거 씹을 때는 잘 힘들고 그게 뭐냐면은 입을 이렇게 벌리고 말하고 예를 들어서 성악을 할 때 노래를 크게 할 때 입을 쫙 벌리고 이럴 때 이 턱관절이라는 게 있는데 턱관절에서 이 관절이 상하기 시작하고 그 인대가 잘 잡아주지 못하니까 덜컹거려서 뭔가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딱딱한 거 씹을 때 여기서 꽉 잡아주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턱관절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프로로 치료로 아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 주사 치료도 아프지 않고 비교적 단순하고 짧게 치료할 수 있고 오래됐다 하더라도 도움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는 당사자 아니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 먹는 거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음식 먹거나 말하는 거에 불편을 느끼던 것이 해결되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주 심해지면 덜컹덜컹 거릴 뿐만 아니라 밥만 겨우 먹지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프롤로 치료로 아주 도움받을 수 있는데 그 도움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턱관절도 관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 고관절, 어깨 관절 치료하는 것처럼 같은 원리로 치료하시면 지금 얘기하신 그 이상을 비교적 쉽게 힘들지 않게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프로로 치료를 고려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그냥 길이 있다니까 기쁘네요. 네네. 이제 뭐 상추쌈 같은 거 잘 드실 수 있고요. 노래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답니다. 네, 네. 프롤로 치료를 권유해 드렸는데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꼭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저희가 그 더 자세한 상담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전화 열어놓고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번호 고지하겠습니다. 02-557국에 7272번입니다. 02-557-727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는 김용욱 박사가 지금 같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테고요. 방송 후에는 전문 상담원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절 통증에 효과적인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쯤 되면 참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 치료 횟수가 곧 비용으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대략적으로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몇 회 정도를 맞아야 되고 또 얼마나 간격을 두고 맞아야 되는지 네. 좀 알려주세요. 네. 네. 뭐 이거는 아주 공개돼 있는 얘기니까요. 네. 이제 표준적으로 4주 내지 6주 간격으로 치료합니다. 뭐 매일 치료하지도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주에 한 번씩 치료하지 않고 표준적으로 4주 내지 6주 간격으로 치료하고요.
평균 횟수는 한 3회에서 5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이보다 빨리 치료돼서 치료를 종료하는 분도 있고 이보다 좀 더 치료해야 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치료하면서 경과에 따라서 정하게 되고 평균적으로는 4주 내지 6주 간격, 평균적으로 3회에서 5회 치료하는 게 평균 횟수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프롤로 치료 다른 주의할 점은 또 없습니까? 네, 아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이제 대개들 워낙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잘 낫다가 잘못돼서 뭐 무리해서 고장 나면 안 된다고 뭘 주의해야 되나요? 하고 자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프롤로 치료는 주의하고 가만히 있기 위해서 한 거 치료가 아니라 더 활발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 취미생활, 뭐 직장생활, 뭐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소화하면서 치료하라고 권하고요. 다 할 수 있네요, 보니까. 그렇군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하시라고 그러고요. 너무 심리적으로 오히려 위축되지 말라고 권하고 있고요. 또 많은 약이나 진통제, 파스 이런 거 붙이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체의 소염 진통제나 파스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권합니다. 물론 뭐 혈압약 이런 거는 별개 이제 다른 거니까 그건 드셔도 되지만 아프다고 해서 쓰시는 소염 진통제나 파스 이런 거는 쓰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도 너무 아파서 난 못 견디겠다 그럴 때는 담당 전문의의 지침에 따라서 아주 짧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소염 진통제 파스 쓰지 않는 거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주의사항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요. 저희가 이 전체 관절에 관련된 질환에 네. 대해서 오늘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리다 보니까요.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네. 가장 중요한 부작용 여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모든 치료가 부작용, 후유증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롤로 치료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대적으로 수술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부작용이 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있어도 그렇게 덜 심각하겠죠. 그래도 이제 생각한다면은 이건 주사로 그 고장난 원인 부위에 치료하니까 주사 맞고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라기보다는 미리 설명을 드려서 당황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주사를 맞았으니까 주사 맞은 부위가 붓거나 혹은 멍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주사 맞은 부위가 붓거나 멍이 들어도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뭐 가능성은 거의 뭐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주사 바늘이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에 손상을 주면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담당 전문의가 해부학적 지식을 잘 알고 병을 아는 사람이면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바늘이 들어가니까 아주 드물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고 설명은 해드립니다. 또 바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늘을 통해서 혹시 오염물질이나 균들이 오염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면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주 거의 드물지만 감염이 되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잘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합니다. 네. 네. 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전문의라면 이런 부작용도 최소화될 수 있다는 말 해주셨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됐습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장금순입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기 62이요. 아, 예.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허리에서 다리까지 아프거든요. 어유, 네. 예. 네. 근데 그게 지금 아픈 지는 한 2, 3년째 되고요. 네. 일을 제가 좀 많이 해요. 그냥 이렇게. 네. 예.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괜찮고 했거든요. 네. 했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일 갔다 오는데 막 다리가 저리고 그냥 걷지를 못하고 막 네.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네. 가가지고 이제 그 동네 병원에를 갔어요. 예.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MRI 사진 찍고 이제 거기서 검사를 다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허리에 그 협착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아픈 그 주사를 뭐 이렇게 주드려 맞지도 안 시키고요. 그냥 꼬리뼈가 엄청 아팠어요. 그냥 걸어 다닐 때요. 네, 네. 응치가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사를 맞으니까 조금
그냥 덜하더라고요. 그냥 걸어 다닐만 하고. 네.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막 아프니까 이제 우리 집 저기 애기 아빠가요. 예. 네. 텔레비에 어디 뭐 보고 거기서 그 나같이 아픈 사람들이 가서 주사 맞고 낫다고 빨리 가버려. 그때도 엄청 아팠었거든요. 네네. 자, 알겠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과거에 그 뭐 수술한 이력이 있습니까? 저 수술한 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수술한 건 저기 없으시고요. 저기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요. 네. 네. 그때 한번 그거 다리 부러져 가지고 그거 수술한 적 뒤에는 예,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아. 다리 부러지기 전에는 병원이라는 건 안 가고 감기 냉가름 이겨내고 다 이랬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리 네. 부러지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자꾸 아파요, 제가. 예, 이렇게 좀 통증이 심하다 보면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어머님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하나하나 지금 끊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미리 진단을 이미 받으셨고 네. 증세도 척추관 협착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시술을 받았다는 거죠. 꼬리뼈로 이제 신경 그 차단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잠시 괜찮다가 또 아프고 지금 계속 아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냐면 척추관 협착증의 그 원인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프로로 치료를 통해서 원인을 치료받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려면 한 군데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디의 관절도 상했고 척추와 이 골반을 연결해주는 여러 부위도 같이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부위를 이렇게 치료하시면 지금 얘기하신 그 증세들이 많이 없어지거나 혹은 줄어들거나 하면서 그전에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로 치료로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 있는 척추관 협착증의 증세로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다리 부러져서 수술한 거가 척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한 2, 3년 동안 어떻게 아프다가 그래도 자고 나서 쉬면은 좀 낫는데 이제는 그게 잘 회복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병이 쭉 누적이 되다가 이제는 자고 나도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누적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프로로 치료를 하는 의미는 치료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퇴행성 공격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고 회복시킨다.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프로로 치료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익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프로 치료를 고려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뭐 관절 통증 종합이니까요. 네. 정말 다양한 통증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네. 전화는 계속 열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리죠. 02-557국에 7272번입니다. 02-557-727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의 고통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이렇게 노출되는 곳, 네.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 그렇죠, 많이 발가락. 노출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약간 흠이 있다면 이게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단지증 네. 어떻습니까? 단지증. 네, 단지증 때문에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분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단지증이 있다고 해서 학교 못 다닌다거나 단지증이 있다고 해서 뭐 직장을 못 다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증이 그 생명에 지장을 주지 못하고 직장을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본인에게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늘 말할 때마다 노출이 되고 뭐 악수를 해도 손을 잡고 여성 같으면 여기 어떤 액세서리를 끼우고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데인데 단지증이나 이런 게 손가락, 발가락에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그 정상 길이보다 짧은 그 손가락, 발가락,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왜 수술해야 되느냐? 이걸 죽느냐 사느냐를 위해서는 치료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나 네. 그 외에 그 다른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생각할 때는 치료할 수 있고요. 불편함을 난 안 느낀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럼 물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꼭 마음에 걸리고 이 사회생활하는데 불편하다, 그럴 때는 수술을 해서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네. 할 때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뭐 거의 대부분 피질골 절골술이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피질골 절골술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외고정 기구라는 걸 이용해서 뼈의 겉에만 이렇게 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피질골입니다. 그래서 뼈의 겉에 해당하는 부위에 살짝 금을 내놓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골수,
뼈에 가는 혈액 순환은 남겨놓은 채로 뼈에다 금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짧은 발가락에 금을 내가지고 서서히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뼈가 생기게 하는 게 단지증 수술하는 과정입니다. 네. 치료되고 나면 이제 정상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네. 야, 보니까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늘어난 모습인데 네. 환자 사례를 좀 소개해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환자 사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톱이 짧으신 분이시거든요. 네. 컴퓨터 키보드 작업하거나 운동할 때 좀 많이 불편하셨다고 하는데 이 환자 사례 좀 보여주시죠. 예. 네, 이분이 그러니까 저 엄지손가락 끝에 마디가 짧다 그래서 뭐 생명에 지장 있는 건 물론 없고요. 학교 못 다니거나 직장 못 다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죠. 보이는 곳에 뭔가 정상과 다를 때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손바닥으로 사진을 찍은 걸 보면 뭔가 좀 짧다하죠. 짧죠. 네.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럼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이 자리가 짧은데 이 치료했더니 길어졌어요. 손바닥 쪽에서 본 예. 겁니다. 네네. 예. 또 이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보면 이렇게 달라졌고요. 아, 네. 이렇게 보니까 알겠네요. 예. 근데 이건 손바닥 쪽에서 본 거는 좀 덜 표시나고요. 손등에서 보면 더 표시납니다. 여기 보면 짧은 게 느껴지나요? 그러네요. 예, 예. 네. 엄지손가락이 있는 데가 짧죠. 물론 네. 이거 있다고 기능에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감추게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보일 때 이렇게 자꾸 엄지손가락 예, 예. 이렇게 손바닥 쪽에다 이렇게 집어넣죠. 근데 치료하고 났더니 오. 이게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 손 아니죠? 물론 같은 사람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여성들 이제 여기 매니큐어도 칠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치료 전과 치료 후를 이 손등 쪽에서 보면 아주 차이가 많죠. 그죠? 예,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 있고요. 야, 진짜 왼쪽 손에다가 그 네일 아트 하면 그러게요. 끔찍하네. 예. 예. 네. 그 오른손 왼손을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보면 짧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짧고 또 이렇게 좀 통통해 보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이거 손을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 깎는 건 아니고요. 네. 정상 길이대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아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치료 직후니까 손톱이 약간 불안정해 보이지만 나중에 뭐 정상하고 똑같죠. 그래서 오른쪽 손가락, 왼쪽 손가락 다 아주 정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분이 젊은 분이니까 컴퓨터 이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거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하다가 지금은 뭐 아주 안심하고 잘 지내서 양쪽 엄지손가락을 늘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옆에서 봐도 달라졌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아주 잘 지내고 만족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 뭐 이게 타자 한 300타 쳤다가 600타 치시겠는데 이렇게 상당히 좋아진 드라마틱한 그런 네. 부분인데 하나 궁금한 게 저렇게 그냥 증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보형물이나 뭘 네. 집어넣는지.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치료가 끝나고 나서 몸속에 이물질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뼈, 정상 힘줄, 정상 신경, 정상 피부, 손톱 뭐 이런 것도 다 정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치료가 끝나고 몸속에 무슨 보형물이나 이물질이 있냐면 그건 전혀 없고요. 네. 네네. 정상하고 똑같은 걸로 그냥 평생 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야, 다른 환자 사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무슨 마법 네. 같아요. 네. 또 네. 이제 아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손가락이 짧은 사례가 있는데 네. 다섯째 손가락 짧은 분이 제일 많아요. 근데 가끔 넷째 손가락이 짧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 보시면 넷째 손가락이 짧아요. 진짜네. 여기 보면 이렇게 짧은 게 좀 표시 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 치료를 하고 났더니 아, 확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네.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컴퓨터 그래픽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해 보면 아주 완전히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넷째 손가락이 짧다고 그래서 뭐 생명에 지장 있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픈 건 없죠.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어떻게 좀 표현하자면 사회 심리적으로 아팠던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손가락 짧은 경우도 이렇게 잘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자꾸 감추고 싶고요. 엄지가 좀 이상하면 항상 이렇게 다니고요. 내치가 좀 이상하면 항상 이러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렇게 그래요? 해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손을 내밀 때 이렇게 네. 자꾸 숙이고 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가리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늘 기도하고 다니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것도 그래도 수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입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그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 수술 범위가 짧고 그 부위가 짧긴 하지만
우선 안 아프게 하고 수술하는 동안 안전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만 이제 병원에 한 1박 2일 있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수술 전후에서는 일상생활 곧장 복귀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라 그러고 학교 다니는 분들은 학교 다니라 그러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02-557-7272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방송이 끝난 후에더라도 전문 상담원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환자의 케이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엔 네. 발가락이네요. 네, 이분은 발가락인데 아주 네. 전형적인 경우인데요. 발가락이 여러 곳이 다 짧을 수 있어요. 근데 예.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짧은 데가 넷째 발가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짧죠. 많이 그렇죠? 티가 나네요. 네, 이거 표시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치료하고 나면 오. 이렇게 됐습니다. 남자분인가요? 남자분입니다. 네네. 남자분도 똑같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물론 남자분이 여성의 하이힐을 신지는 않지만 네. 남자도 똑같습니다. 양말을 벗거나 이런 자리에 이런 데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해 보면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야 뭐 물론 당연하고요. 남성도 발가락 짧으면 발가락 짧다고 걷지 못하거나 뛰지 못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특히 이렇게 공중생활이나 다른 사람과 만나는 생활할 때 사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게 해결이 되거나 훨씬 아주 그 마음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분은 그동안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라도 겨울에도 샌들 신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늘 네. 보여주기 위해서. 네. 아무튼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혹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제 그 모든 수술은 그 수술에 따른 부작용, 후유증, 합병증 모든 걸 다 생각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수술의 전문성이 중요하고 또 수술하면서 감염이 되든지 무슨 혈관을 다친다든지 신경을 다치면 안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피지골절고술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요. 또 이 늘어나서 혹시 그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확 잡아당겨서 뼈는 늘어나는데 살이 안 늘어나면은 뭐 살이 망가지거나 힘줄이 고장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게 편 이상 늘어났다고 얘기했지만 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조직 재생입니다. 조직 생성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발가락이 늘어난 거엔 거기에 뼈도 생겼고 힘줄도 새로 생겼고 피부도 새로 생겼고 심지어는 감각신경도 똑같이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발가락, 손가락이 늘어나도 괜찮다. 그리고 치료 후에는 거기에 이물질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뼈 이식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 무슨 쇠를 집어넣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늘어나고 나서는 이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나 이런 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관절 통증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지증까지 알아봤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회복 결과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코너, 이 프로그램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통증에서 회복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마음의 치유를 또 해봐야죠. 성경 구절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요? 네. 제가 묵상하던 그 기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는 개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도 있고 가정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그런 그룹을 치료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전체를 다 사랑하시면서 그걸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실 때는 육신, 영혼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성품 중에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신다는 진정한 그 치료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또 그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지게 되는 귀절이었습니다. 네. 네.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의심하고 테스트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순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건강과 그리고 평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용욱 박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저희가 전화번호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 전문 상담원과 통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557국에 72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중간부터 보셨거나 또 다시 보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네, TV 맞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네.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